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현대차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다만 상승과 하락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서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런 전략을 저와 함께 구사하시면 단기간에 원하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얼마를 찍을 거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26만원을 찍을 것이고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갈 거라고 제가 현대차 주가 급등 나오기 전에 10월 11일 날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 방송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10월 11일 이 부근에서 현대차 주가 급등을 외쳤던 사람은 놀랍게도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유일하게 현대차 방송했습니다. 유일하게 최저점을 또 이번에 맞춰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필요한 건 수익을 내는 분석이고 그 수익을 내는 분석을 제가 해오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저점 맞췄고 1차 목표 주가도 정확하게 터치를 했죠. 그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저점은 언제인지, 언제 올라가게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점과 최고점을 분석한 사람이라면 다음번 분석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자,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적중에 성공을 할 거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현대차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비록 오늘 매수를 했더라도요. 평단가가 높더라도요. 앞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왜 올라가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우선 현대차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기존에 이제 25%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15%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에이펙이라든지 관세가 기존보다 좀 완화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재료로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올라야 되고 현대차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평가를 더 좋게 받아야겠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관세라든지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면서 현대차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관세 정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현대차가 얼마를 벌 건데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볼 것인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맞나요?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자체는 현대차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업황 자체가 좋으니까 그럼 이 업황이 좋을 때 가장 많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가 어디일까? 기초 체력이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한 기업들은 지금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였죠.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이끌었고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미리 공장이 투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올 때도 우린 그딴 거 필요 없다. 우린 더 이상 투자할 거 없고 이미 인프라 시설 다 갖춰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더라도 일단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거야. 그게 테슬라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현대차란 말이에요. 오늘 기사 또 뭐 나왔어요? 도요타를 제쳤다. 맞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닛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관련 업체들의 관세 부담감이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닛산과 혼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요. 주력 모델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체라고 했을 때는 관세 금액이 아무리 현대차보다 적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적자기 때문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인상해야죠.
그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 가격 인하 결정했고, 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미지수잖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결정된 거는 뭐예요? 가격 인하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인상을 하면서 당연히 현대차보다 경쟁력이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이런 평가 내용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는 가격을 인하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미 현대와 기아가 미국 시장 점유율 이렇게나 놀라울 정도로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현대차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세 정책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요. 뭐 그건 너무 정치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전략은 바뀌기 쉽지 않죠. 왜? 이미 투자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뭡니까? 세 번째 공장이죠. 현대자동차의 바로 세 번째 공장입니다. 메타플랜트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되는데 당초에는 3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만 대 증설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 인하 이야기가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대차의 야심찬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장이 뭐가 도입이 됩니까? 지난 엘라베마 공장 대비 최소 20%에 가까운 인력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란 말씀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협동 로봇 역시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만 대는 또 휴머노이드로 단독 작업하는 로봇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생산의 효율성이 이 로봇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가 지금 로드맵 발표했잖아요. 향후 가이던스를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현대차 영업이익률 4%, 5%를 2030년도가 됐을 때는 9%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9%, 10%까지. 영업이익률을 2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메타플랜트라든지 엘라베마라든지 뭐 기존 공장, 신규 공장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장에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자동화,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컨콜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이거예요. 자, 조립 공정에는 차이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장에도 지금 메타플랜트, 미국의 세 번째 공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로봇 시스템이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지어진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장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투싼이라든지 뭐 산타페라든지 GV70, 소렌토, EV9 연간 생산 능력이 지금 수십만 대잖아요. 이런 차종들로부터 가격 인하 정책이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현대차 영업이익률 2배 올라가는 거 꿈은 아니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잖아.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너네가 더 공격하면, 관세 정책 더 공격적으로 하면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 전 스텔란티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알았어 투자할게. 맞나요? 가격 인상도 이미 정해져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땐 현대차가 원하는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할 때 현대차는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생산의 효율성까지 도입을 하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시작에 불과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완성차 업체이고, 여기에 따른 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의 전망 등은 뭐 우리가 한 개 분기 가지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3년치를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현대차가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일 건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데 벌써 이렇게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말했던 목표 주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음번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뭐예요?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관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에 불과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현대차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로서 펼쳐지는 관세 정책에 따른 모멘텀에 집중한다면 당연히 이 주식을 공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정책을 보고 공략하면 안 된다.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협상 카드에 불과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현대차 같은 이런 주요 산업군들을 공부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럼 현대차 뭘 봐야 되느냐? 관세 정책이 아니라 뭐예요? 공장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첨단 제조 시설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가 결합되면서 다시 국가의 패권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관세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현대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 보입니다. 현대차 지금 3번째 공장 들어간다고 했죠. 맞나요? 그리고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죠. 맞나요? 가격 인하가 시장의 점유율만 생각하는 걸까? 트럼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뭐예요? 불 떨어진 거 뭐예요 지금? 금리 인하하고 싶잖아. 근데 금리 인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해요. 금리를 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채권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럼 기업은 고용을 활발하게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근로자들은 소비를 더 활발하게 할 거예요. 그럼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너무나 똑똑하게도 트럼프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형님, 제가 가격 인하를 할게요.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현대차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니, 현대차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요 하면서 가격 인하까지 하고, 증설도 30만에서 20만까지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장 짓고,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생산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압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현대차와 이슈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방송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유튜브 방송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방송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고, 그게 바로 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같이 관세 정책 때문에 올라간다, 다같이 관세 정책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저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주가가 올라갔고 원했던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적중할 것이고, 7371-7454 여기로 문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될 거예요.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정확한 분석을 따라가십시오. 수익을 내고 싶다면 항상 결과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분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차 왜 올라가는지, 언제 올라가게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지를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언해드렸고, 이번에도 감히 말씀해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말 한마디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30만원대는 당연히 거뜬히 돌파하게 될 거다. 왜냐? 현대차는 우량주죠. 실적주죠. 현대차가 기존에 보여줬었던 매출 사이클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매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기존의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가격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만원은 시작에 불과하겠죠. 맞아요. 저는 머지않아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현대차를 최저점에서 방송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 위해선 미리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남들은 다같이 뭔가 터지면 움직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뭔가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하고, 뭔가 터지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7371, 74542 번호로 현대차라고 남기는 거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까지 다 맞추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수익이고, 그 수익을 저는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증명해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문자를 신청해야 되고, 이런 사람의 분석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이라는 건 100%가 절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난 10개를 맞춘다, 뭐 10개 주면은 10개 다 맞춘다, 100개 주면 100개 다 맞춘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분석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런 현혹스러운 말들을 잘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10개 말하면 10개 다 오른다. 100개 말하면 다 오른다. 제가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우리 채널 다 보십시오. 10개 중에서 7, 8개는 다 올라갑니다. 물론 떨어진 게 있습니다. 2-3개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10개 들어가서 10개를 분석했는데 7개를 수익을 냈어요. 3개는 손해를 봤어요. 7개를 우리가 5% 수익 보고 각각 종목별 5% 수익 본 종목들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 3개 종목은 손절을 5% 했어요. 그럼 수익을 본 종목 7개가 각각 5%씩 수익이 났으니 35% 수익이 난 거고 3개 종목이 5%씩 각각 손해를 봤으니 15%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상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수익을 보잖아. 이렇게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갈 놈은 계속 가게 만들고 올라타고 못 갈 놈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 빨리 예금하러 가야 돼. 내가 사는 게 다 올라가길 바래? 그럼 주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 주식이 다 올라가는 거 필요 없다. 내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드머니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되는 게 중요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 신청하면 돼요. 근데 내가 10개 들어가면 10개 다 올라가는 거 안 됩니다. 100개 들어가면 100개 다 올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정말로요.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떠들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말씀드린 그대로 들어가는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거 귀찮죠? 맞나요? 근데 세상을 돌이켜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요? 좋은 학력인가요? 머리가 똑똑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이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식시장 공략 들어가야죠. 7371-7454 여기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앞으로 언제 매수하면 올라가는지 언제 매도하면 되는지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 도와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신청하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현대차 영상을 보고 상사님 제가 문자 신청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 핵심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 총정리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현대차 내용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메인은 결국 역시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업무 보시고 또 제 방송 보시면서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의 점유율, 모든 실적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보다 멀티플을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멀티플이란 개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이 회사가 동일한 업종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 제품이 다르겠죠. 성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시장의 점유율도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영업이익률, 절대적인 영업이익 수치가 나올 거예요. A라는 회사는 뭐 연매출 1조 원, B는 2조 원, C는 3조 원. 영업이익률은 A라고 하는 회사는 뭐 2천억, B라는 회사는 뭐 4천억, C라는 회사는 뭐 6천억.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연매출도 영업이익률도 높은 기업이 당연히 시장으로부터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은 멀티플을 줄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시가총액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많이 팔고 많이 남으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 뭐냐면 이거예요. 정책이에요.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관세 정책에 따른 내용들처럼요, 관세 정책이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가 실적 호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대차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공략하고 있는 완성차 업종의 매력도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업종 자체의 매력도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왜? 영업이익률을 높게 기록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또 감소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이 하나 생깁니다. 현대차는 지금 기초 체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뭘 대비할 수 있어요?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관세 부담감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해소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미 투자해야 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싸들고 와서 우리 좀 살려줘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봐. 오픈 AI,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전부 다 트럼프 앞에서 뭐 합니까? 미안하다잖아요. 미안합니다. 더 잘 보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절대 권력이거든, 사실. 근데 여기 또 뭘 해야 돼? 내 주력 제품의 경쟁력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적자인데 투자도 늘린다. 근데 가격을 인하한다? 불가능한 거지.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현대차의 경쟁력은, 맞아요,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현대차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여기에 현대차는 한 수 더 뜨죠. 야, 우리 주력 차종 생산 더 늘려, 대미 투자 더 늘려, 그리고 가격도 인하해. 이거 다른 업체들은 완전 죽어 나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렇게 다른 전기차 업체들을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야, 모르겠고 나 이렇게 하면 전기차 투자 못한다, 그러면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중단됐고 테슬라가 독점해버렸거든. 이대로 가면 테슬라가 완전히 독점해버리면서 전기차 생태계가 파괴가 되거든. 현대차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걸 지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다. 뭐 어디까지 먹을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 실적으로 하나씩 나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30만원 이상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수익을 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허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외인들이 2천억치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따라붙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이야기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대차 같은 주식은 당연히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부담이 되고 현대차는 계속 뭔가를 투자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좋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를 잘하면 현대차를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 바로 현대차니까. 맞나요?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기회는 여러분이 쟁취를 해야 돼요. 그 쟁취를 하기 위해선 언제 승부를 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언제 승부를 걸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737-17454기로 현대차라고 남기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